가끔 이제 아버님들, 저희 뭐 아버지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가족들은 외면을 할지라도 우리 반려동물 많은 반갑게 달려와 주잖아요.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려동물을 왜 키우는지 그런 마음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.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입니다. 아이들 처치 담당하고 있는 류인엽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좀 장소가 바뀌었죠. 저희가 뭐 진료실에서 나와서 저희 병원 포토존인데요. 여기서 오늘 유튜브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전보다는 좀 화사해진 느낌도 있고 꽃도 보이고 그죠? 저희 병원 슬로건 더 오랫동안 함께 걷기를 이런 슬로건도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냐면요,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존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. 결국에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왜 키우는가,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키워야 되는가,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,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 싶어서 저희가 카메라를 켰습니다. 반려동물이라는 게 이제는 단순하게 뭐 애완동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, 반려자나 이런 반려동물로 이렇게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. 얘기가. 그렇죠. 요즘에는 진짜 동물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시는 경우들이 많죠.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2살, 3살 정도 된 아기를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돌보는 것과 같은 책임감이 따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입양 전에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단순하게 뭐 귀여워서 이뻐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생명, 어떠한 이런 목숨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하게 가지고 좀 진지한 마음으로 입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당연하죠. 네, 맞습니다. 저는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단순하게 그냥 귀여워서 장난감처럼 키우면 절대 안 되잖아요. 근데 나 자신이 그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, 다른 생명을 향한 그 희생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고민하고 입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반려동물은 분명 혼자서 클 수는 없거든요. 우리의 희생과 그런 책임으로 키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. 귀찮더라도 밥도 챙겨줘야 되고, 귀찮더라도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, 똥도 치워줘야 되고, 당연히 키우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. 돈도 많이 들거든요. 그리고 시간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, 귀찮더라도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,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키울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면 이 키워지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같이 돌봐주는 사람에게도 되게 좋은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.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많은 부분을 희생을 하면서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죠. 일단은 동물을 키웠을 때 가장 좋은 점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보면서 이타적인 마음을 좀 넓힐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년기 또는 학창 시절에 어릴 때 동물을 키워봤던 아이들이 확실히 정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경향을 보이거든요. 그렇다고 하는 보고들도 있고요.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당연히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심박수와 혈압을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보이거든요. 실제로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하면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. 이 호르몬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우리에게 결핍된 그런 심리적인 공간을 좀 채워주기도 하고, 분명 우리와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동물을 키우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반려동물과의 시간이 단순한 즐거움, 잠깐의 쾌락 이런 것들을 넘어서 되게 정신적으로 큰 좀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이엽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을 왜 키우시는 것 같으세요? 저는 제가 언제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 친구만큼은 저를 배신하지 않고 항상 저만 바라봐주는, 저만 믿고 따라봐주는 이런 존재라서 되게 저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어서 저는 이 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. 분명히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. 가끔 이제 아버님들, 저희 아버지들이
퇴근하고 들어오면 가족들은 외면을 할지라도 우리 반려동물 많은 네. 반갑게 달려와 주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려동물을 왜 키우는지 그런 네. 마음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. 그쵸.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뭐 사람도 반려동물에게 의지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반려동물들도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서로 공존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. 생각합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점들도 많고 음.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유기를 한다거나 네. 반려동물을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왔지만 좀 학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문제들이 여전히 심각하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반려동물을 진짜 장난감처럼 애완동물로 이제 키우시는 경우에는 강아지를 때리는 경우들도 저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 가끔 보거든요. 요즘에는 확실히 좀 많이 그런 경우들은 잘 없는데 그래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절대 그러면 안 되죠. 그렇죠. 유기견 문제도 정말 심각한데요. 왜 버려질까요? 지금 버려지는 이유를 조금 알아야 네.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나올 거니까 왜 버릴까요? 그 치료비가 비싸서 그런 경우도 가끔 있겠죠. 네. 근데 그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렇지만 대다수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보다는 행동학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버려지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요. 많이 지져서 또는 아니면 대소변을 잘 못 가려서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가끔 물기도 하거든요, 강아지들이. 네. 내가 이뻐서 데리고 왔지만 무는 강아지까지 예뻐하기는 그런 강아지까지 책임지기가 어렵죠. 심리적으로 어렵죠. 네. 그렇죠. 몇 번은 참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런 보고들이 있거든요. 한 집에서 강아지가 평생을 보낼 확률이 한 10% 내외라고 하더라고요. 굉장히 적네요. 네, 적죠. 10에서 15년 정도가 강아지의 평균 수명이 될 텐데 네.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. 그쵸. 뭐 이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 때문에 뭐 다른 지방으로 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도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들고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에게 그 반려인에게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네.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또 따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. 네. 뭐 제가 알기로는 임엽 선생님께서 이런 그 유기견을 줄이는 이런 네.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네. 그쵸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음. 같이 이제 7년 넘게 좀 있으면 8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같이 이제 살아오면서 저도 나중에 제가 무언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저는 유기를 안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유기를 하지 않고 한 아이를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재단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마지막에는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제 인생에 네.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, 있습니다. 정말 멋지신 꿈인 것 같고요. 저희 병원도 그 꿈을 분명히 좀 지원을 하고 네. 그리고 함께 같이 그걸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그 저희 병원의 모토잖아요. 동물과 사람의 공존. 네. 그걸 위해서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. 저희 병원도 그런 유기동물을 줄이는 데 있어서 좀 네. 앞장서서 저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사람과 이 반려동물 간의 이 공존을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점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할까요? 일단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에게 도움을 주고 동물도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산책일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쳐 있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먼저 밥 챙겨주고 대소변 치워주고 계속 힘들어도 결국에는 같이 산책하면서 좀 밤 공기 쐬고 그러면서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산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게 좀 약간은 귀찮을 수도 있고 네.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 생각하면 조금 귀찮고더라도 반려동물과 이렇게 같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갔을 때 네. 같이 걸으면서 뭔가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기도 하고 반려동물과 또 교감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자체가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
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는 정말 많은 책임감과 정신적인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듯이 반려동물과 사람에서도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반려동물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기쁨을 주잖아요. 그만큼의 책임과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. 모든 반려동물의 보호자님들이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좀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함께하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스마트 동물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이렇게 사람과 동물 간의 공존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병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. 저희와 함께 이 사람과 동물들 간의 공존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싶다 혹은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